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수가 오늘도 마이너스 3%가 빠졌습니다.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자, 21선을 이탈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갭 구간이 생겼어요. 갭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갭은 빠르게 메워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갭을 메꾸는 흐름이 물론 뭐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 저는 이거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뭐 나오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일봉상 갭 하락이 아니고 주봉상 갭 하락이라는 거지. 그죠? 이런 하락폭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고 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이제 기관들은 야금야금 물량들을 받아 먹었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또 매도를 쳤거든요. 진짜 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외국인들이 이 떠나가는 이유, 오늘 매도를 많이 친 이유, 글쎄요,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탄핵 국면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다시 외국인들은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투매는 좀 다소 좀 충격적이긴 하나 그래도 너무 쫄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 상으로 봤을 때, 자,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봤을 때 상단 채널이 대략적으로 2900포인트, 2900포인트, 대략적으로 2000 여기는 꼭지고, 요 정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해갖고, 박스권 하단 라인을 봤을 때는 지금 2350포인트 구간이 될 거고 상단 라인은 한 2750포인트.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해줬고 지금 박스권 하단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피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코스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RSI 지표가 지금 35에서 한 50 사이 요 정도 구간에서는 다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노란선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노란선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이제 M2 글로벌 자금입니다. 이거 유동성 지표예요. 이거 유동성 지표랑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은 좀 궤를 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디커플링 될 때도 물론 있어요. 지금이 어떻게 봤을 때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커플링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에서 유동성 지표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봤을 때 유동성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ADR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75%권에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죠.
67%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는 이제 다 이번 주에 좀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저점 대비하고 고점을 그거 보았을 때 지금 어떻게 봤을 때 0.618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0.618 구간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는 황금 비율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0.618 구간에서 0.786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3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코스피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지지를 받는지를 우리가 요번 주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삼중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죠? 삼중 바닥을 찍고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변수로 보는 부분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이슈예요.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4월 2일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가 않을까. 그동안 관세로 인해 갖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충분히 흡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립 서비스가 필요한 구간이다. 자, 그래서 말인데 그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자, Fed Chair Powell 스피치 해갖고 4월 5일날 이 토요일날 파월이 발표를 합니다. 얘가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얘기를 좀 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힌트를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안도 랠리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번에 파월이 립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자, 5월 임기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마도 이제 파월이 이런 립 서비스를 주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너네 금리 인하 좀 해 임마 이러면서,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레버리지 ETF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애들 지금부터 살 볼 때가 됐죠. 자,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는데, 코덱스 방금 이제 레버리지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21선까지 좀 내려왔어요. 지금 최근 들어갔고 상승 이후에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보게 되면, 자, 최근 여기서 한번 그 장기 이평선 라인 때 돌파 시도했다가 현재 리테스트 받는 절반 정도의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 자, 추세 돌파 이후에 다시 이 추세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 뭔가 트랩 같은 느낌으로 지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기술적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뭐냐, 이제 기관들이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영양가 없는 기관들이긴 한데 그래도 금융 투자 쪽에서 좀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야금야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투매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공매도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자, 오늘 공매도 오늘 집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공매도가 거래량 대비해 갖고 15% 정도 나왔군요. 공매도가 생각보다 좀 나왔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외국계에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아씨,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모간서울, 골드만삭스, CL, UBS, JP모간 이쪽으로 해갖고 이 공매도 잔치를 벌였군요. 요놈들이 특히나 이제 모간서울 쪽에서 좀 대량 공매도를 좀 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종 일간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버렸네요. 오늘 주범은 모간서울이다. 오늘 모간서울. 여기서 약간 야금야금 희망으로 돌렸던 친구들이 이제 골드만이었고, 그죠? 어, 요렇게 샀다가 요렇게 왕창 팔고, 샀다가 왕창 팔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CL은 오늘 이제 종가 부근에서 또 4만 주 매도했네요. 요놈들이. 아마 또 내일 추가 하락이 좀 유력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오늘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로 봤을 때는 이 장이나 회장이 인도, 미국 등 고수익 지역에서 현지 투자,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4월 1일 창립 57주년 기념사에서 미래 소재 혁신 소명 완수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강 고성장 고수익 지역에서 현지 완결형 투자와 미래 소재 중심의 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자, 역시 철강뿐만 아니라 미래 소재의 혁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이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오늘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지 완결형 투자라는 것은 소재부터 해갖고 제품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략, 요 전략을 앞으로 이제 추구를 하면서 앞으로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 요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캐펙스가 이제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캐펙스가 많이 늘어난 수준인데 작년에 좀 속도 조절을 좀 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조금 캐펙스 비중을 조금 낮추기는 했는데 이 분기로 봤을 때는 다시 좀 늘려가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투자를 좀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니즈가 이 재무제표에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이 어느 정도 이 뭐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캐즘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투자를 하고 뭐 이걸 토대로 캐즘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 공장 가동을 풀로 돌려갖고 이 생산을 극대화시켜갖고 앞으로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지 결국에는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투자를 많이 했었던 뭐 2차 전지 소재 분야 이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과연 언제부터 찍혀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또 올해 하반기쯤에는 숫자가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에 대한 또 이 마진도 조금씩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 쪽 철강 감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철강 쪽으로 해서 이 열연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나 뭐 순이익 같은 것들이 기존의 어떤 추정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씩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최악은 이제 통과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번 어떤 조정을 우리가 좀 또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번 그 조정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갔고 텐션 좋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생겼던 이 갭 구간은 어느 정도 지금 또 메꿨고요. 그리고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1선 정도에서는 좀 그래도 요 구간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반등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 갭을 메꿨기 때문에 다시 여기 갭은 빠르게 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다시 29만 원대를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증시 어떤 하락으로 인해 갖고 빠진 부분들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뭐 종목이고. 그래서 향후 좀 하반기를 보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아마도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의 1분기 실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선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업사이드도 나와줄 수가 있다. 보통 1분기 시점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옵니다. 시즌으로 봤을 때 1분기 때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공매도로 인한 뭐 이런 이제 좀 하락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얘네들이 쇼커버링 또 쳐야죠. 쇼커버링 쳐야죠. 그래서 너무 뭐 이번 하락을 뭐 겁먹거나 그러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쓸데없는 손절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정말 뭐 요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무섭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지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요. 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체적으로 뭐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좀 볼까요? 포스코 인터 좀 주요한 종목들 수급. 오늘 외국인 매수세는 오히려 포스코 인터 쪽에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견조한 모습이고 생각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저점을 또 한번 이탈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쉽지가 않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점 이탈해갖고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기관들 매수세 오늘도 들어왔네요. 이 연기금이 쓸어 담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런 구간 오면 한번 맛있게 물량을 좀 받아볼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 좀 신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맛있는 구간이 올 것 같은데 곧. 야,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어요. 거래량 없는 음봉이라는 거죠, 결국. 그죠? DX는 한번 제가 맛있게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